더 이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증시 분위기 방향성이 없는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 지금 배당에 대한 기대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배당을 받게 되면 안전마진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번 주에는 FOMC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관망하자라는 의견이 많고 또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명 중간 보너스라고 불리는 이 중간 배당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번 정부 정책에서 주주 친화책을 조금 더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중간 배당 금액 그리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연도별로 봤을 때도요.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 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사 거의 50곳 가까운 곳에서 중간 배당을 이번에 하기 위해 주주 명부 폐쇄를 공시해 놓은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아직까지 좀 발표되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중간 배당 이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증권사 연결해 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이상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주제로 중간 배당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중간 배당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최근에 좀 시사함에 따라 향후 배당수가 좀 채권 대비 상대적인 매력을 좀 갖출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증시가 장기간 박스권을 그림에 따라 배당으로 좀 안정적인 초과 수익이 기대가 가능하고요. 글로벌 저성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이어감에 따라 성장주 또는 배당주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 배당주는 좀 괜찮은 대응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최근에 어수선한 증시 분위기 속에서 해지 차원도 있고 좀 안정적인 종목군 보시는 분들은 또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을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뭐 고배당주 펀드라든지 혹은 고배당주 ETF 아니면은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고배당주들이 시장 수익률을 앞섰는지 이런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실제로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시장 수익률을 좀 큰 폭으로 넘어선 전력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제 고배당주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 이후로 단순 지수로만 봐도 이제 코스피 대비 아웃perform을 했을 뿐더러 배당 수익률을 감안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사에서 제시하는 성장형 배당주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코스피가 294% 상승한 반면 저희 당사에서 이제 제시하는 성장형 배당주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1224% 상승을 하였습니다. 좀 비교 대상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이제 단순하면서도 이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충분한 이제 좀 비교 대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시를 드리는데요. 실제로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이제 올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넘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을 재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이제 비록 뭐 하락하고 이제 상승하고 이렇게 이제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배당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배당을 가지고 이제 하락 시마다 추가 매수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뒷받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배당금을 재투자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또 복리 같은 그런 효과를 또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요즘에 중간 배당 발표하는 기업들 실제로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확대되는 분위기죠? 네, 일단은 이제 주주 친화적인 분위기가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2,000개 중 총 41개로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차 주주 친화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이이기 때문에 향후 더 확대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당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배당 낙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아직까지는 배당에 대해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배당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덜 반영돼서 지금 사도 늦지 않겠다. 저희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투자증권의 이상민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충분히 그럼 우리에게도 배당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을지도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중간 배당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 우리가 중간 배당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되는지 이런 일정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배당은 뭐 종류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기 배당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1분기 이제 3월 말, 그다음에 6월, 그리고 이제 9월, 12월 이제 분기 말로 해서 이제 배당을 실시하는 게 많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2월 말에 이제 항상 주는 그런 배당이 배당, 있었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6월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 배당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간 배당이 이제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형태예요. 예전에는 뭐 연말에 배당을 그냥 습관적으로 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 배당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에 의해서 네.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여서 배당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으신데 이번 중간 배당, 그러니까 2분기 이제 중간 배당을 하려면은 이제 그 6월 말이죠. 6월 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28일,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말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실시가 되는 6월 28일이 이제 중간 배당의 기준이 될 겁니다. 기준이 되고요. 그 기준을 앞으로 해서 이틀 정도를 빼게 되면은 날짜가 6월 26일이 되죠. 6월 네. 26일이 됩니다. 이제 배당락이라고 하는 건데 이 6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를 하시거나 내지는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사서 두고 계시면은 그러면은 언제 그 배당받은 금액이 들어오나요? 통장에 입금되는 시간은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도 이 중간 배당 얼마 하겠다 아직 공개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그렇죠. 일정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대체적으로 이제 배당을 하겠다 말겠다 또 얼마 정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마다 이제 공시하는 날짜들도 많이 차이가 있고 또 배당을 안 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공시 내용을 우리가 좀 많이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중간 배당과 연말 배당의 경우는 보통 그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3월 달 정도가 주주총회가 있는데 네. 뭐 3월 이후에나 이렇게 연말에 배당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중간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공시를 통해서 배당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나고 나면 보통 뭐 6월 말이 지나고 났으니까 7, 8월 정도가 되겠죠. 거의 7, 8월 달에 안에 뭐 입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기 배당의 경우는 그렇게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입금되는 그런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와 있는 상태고요. 말씀드렸듯이 12월 연말 배당의 경우는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분기 배당하고 연말 배당하고 그런 차이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배당 아마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언제까지 내가 사야지 중간 배당 받을 수 있을까 이거였을 텐데 26일이고 네. 이렇게 되면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거래를 한 8거래일 정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이제 뭐 시세 차익도 보고 또 그다음에 배당까지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네. 지금 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뭐 주식 매수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배당 투자의 메리트는 네. 보통 이제 그때 뭐 지금 뭐 6월 달 분기 배당만 바꿔서 받겠다라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얻는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앞서 이제 증거사에서도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배당 투자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그때 잠깐 배당을 받을 생각을 투자를 하면은 메리트가 별로 없고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를 중심으로 시세 차익하고 배당 투자까지 같이 하게 되면 20년, 30년 정도 누적이 되게 되면 네.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뭐 20년, 30년 뭐 속된 말로 IMF 때 삼성전자가 3만 원 정도 주가가 됐으니까 그 시세하고 거기다 배당 수익까지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당 투자는 네. 그때 뭐 분기에 뭐 얘네가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얘네 들어가서 뭐 배당 좀 받을래 이렇게 하면은 별로 메리트가 별로 없고 정말 중장기적인. 이 회사는 네. 앞으로 10년, 20년에도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네. 실질적인 투자와 함께 배당 투자까지 단행을 하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상민 연구원도 점차 이 배당, 중간 배당하는 기업에서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좀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가 증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 그냥 이 배당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이익이 남는 걸 주주들과 나누겠다 이거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단순하게 내 걸 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나는 니네들한테 배당을 해줘도 우리는 벌 수 돈이 있어. 많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안전하게 회사를 영위할 수 있어라는 굉장히 그 메리트가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에 배당이 전 세계적으로 낮았었죠. 낮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으로도 뭐 외국인들도 이 주주들이 배당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 배당이 적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된 이런 상태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좀 많이 강화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뭐 이제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강요라든가 네.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기업 수가 어느 정도로 늘어가나요? 지금 지금 네.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네요. 표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네.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네. 우상향으로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55개 정도 중간 배당, 그러니까 6월달 중간 배당을 했다라고 일단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올해는 요거보다도 조금은 늘어날 거로 일단은 기대를 했는데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또 기업들한테 실적 전망치가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일단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그러나 흐름 자체가 조금씩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등락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이렇게 이제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액적으로 봐도 서서히 좀 늘어나나요? 금액으로도 조금 늘어나는 형태는 맞기는 맞습니다. 네. 금액으로도 늘어나는 형태가 나고 있는데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상장사들의 이제 현금 배당 추이를 그림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배당 투자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3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200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배당하는 업체들이 뭐 한 네. 20여 개도 안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만 나머지 중소형조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물론 코스닥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이 이제 배당하는 그런 업체들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금액적으로도 늘어나고 기업 수도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은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인데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주는 업체들에 대해서 주식을 꾸준하게 매집하는 그런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배당을 꾸준하게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네.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적인 어떤 트렌드라든가 또 국내 기업들의 어떤 그 배당률이 굉장히 낮았던 부분들 그러나 이제는 배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네. 강화되고 있고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걸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좀 늘어나고 있고 네. 금액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금액이 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네. 추세적인 흐름은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안 하던 기업이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중간 배당이라는 게 하던 기업들이 꾸준히 좀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주로 중간 배당 하던 기업들 뭐 배당 수익률 어떤지 이런 부분도 좀 봐주세요. 아마 우리 시청자들 종목들 보시면 좀 의외의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보실 것 같은데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12년 이후에 이제 중간 배당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실시한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위에 한 20여 개 종목들만 일단 압축을 해서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가장 우리 시청자들이 딱 보시면은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하나금융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간판 기업들, 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단 이제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밑으로 좀 보시게 되면 뭐 사마왕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원전공이라든가 하나투어도 있네요. 그죠? 하나투어도 있죠. 대교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대교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뭐 우리 시청자들 주식 매매도 별로 많이 안 하실 네.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그 종목군들이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배당 그러면 뭐 삼성전자, 포스코 뭐 이런 대기업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중견 기업들 중에서도 알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단 뭐 주가는 뭐 흐름 자체가 좀 네. 부진하고 거래량이 좀 적긴 하더라도 굉장히 주가가 고공권에서 안정적인 그런 수익 꾸준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네. 지금 이런 어떤 배당을 단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이들 종목군들의 특징은 종목군들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좀 거래량은 좀 부진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수익 가치가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네. 늘어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늘어나는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 중간 배당하는 업체들이 네.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배당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증권시장이 워낙에 안 좋죠.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매일 뭐 하루하루 이상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네. 좀 더 확실하게 내가 수익을 내려면 이 배당 투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배당을 어떤 기업이 하는지 봐셔야 네.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배당을 꾸준하게 하는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쵸. 그리고 그만큼 배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현금적인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굉장히 네. 큰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연속해서 배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계속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업체가 배당을 많이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보셨듯이 네.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연속해서 분기당 계속해서 이제 그 배당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자 다른 그림은 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2019년 이제 코스피 200 종목들 중에서 이제 중간 배당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보고 계신데 네. 자만히 보시면 삼성이나 현대차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쌍용양해가 맞아요. 1등으로 올라가야 됐죠. 네. 지금 2분기 이제 예상 배당 순이율이 한 1.7% 정도, 금액으로 한 100원 정도 이제 배당을 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좀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밑으로 두산밥켓, 그다음에 대교, 두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중간 배당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배당률도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나라 간판 주식이라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지금 9위, 10위, 그다음에 SO일도 그 정도에 와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의외의 어떤 그 배당을 높게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쌍용양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금 현금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가치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형태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배당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인지 장기적인 매수가 좀 더 들어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쌍용양해를 비롯한 세멘트 관련주들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그 배당 순위이 이렇게 높은 배당 순위를 앞으로도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으로 조금 더 밑으로 종목들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좀 간판 기업이에요. 이제 배당 종목을 중심으로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간판 주식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부터 해가지고 하나금융,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차, SO일 이런 것들 이렇게 SK텔레콤 대표적인 우량주들이 이제 배당이 예상되고 있고 변치 않는 그런 어떤 배당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네. 모니터링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배당률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배당 받고 나서 갑자기 또 밀려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배당락 지나고요. 따라서 현재 주가 위치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을 합해서 주목해야 될 배당주 투자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해당되는 종목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적으로 2분기 말에 나는 배당 한 1% 받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먹을 생각하시면은 거의 10중 8구 물려요. 거기다가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배당 받고 주가 떨어지면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을 받고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면 1년, 2년도 안 돼요. 배당 투자로 정말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시고 네. 좋은 주식을 주식 배당이라든가 현금 배당 받아가지고 계속 주식을 늘려가서 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이 배당 투자 관련된 이제 고배당주라든가 또 유망 종목 중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분이 삼성전자예요. 앞서도 쌍용양해니 이런 중소기업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유동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상징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만한 그런 종목도 없을 거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무역 분쟁에 의해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도 분명히 경기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배당이 그런 의미 자체가 별로 크진 않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무역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전 세계 경기가 좀 살아나고 그럼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배당 받은 부분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더 큰 수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앞서 하셨듯이 이제 삼성전자 실적 추이를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저는 2018년 대비 뭐 반토막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요소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뭐 스마트폰의 어떤 매출 증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런 짧은 단기적인 흐름들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러 개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배당률 자체가 어느 때는 좀 줄어들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때는 또 배당률이 확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선두에 서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어떤 배당 투자의 기본적인 어떤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있나요? 하나 더 볼까요? 네. 포스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로서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좀 힘드시긴 할 것 같은데, 자, 포스코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는 오늘도 뭐 1.4% 좀 밀리고 있는데, 포스코의 그 실적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의 실적 추이. 2016년부터 해가지고 17년, 18년까지 해가지고 영업이익도 5조까지 작년에, 그리고 네. 당기수도 1조 8천억 정도인데, 올해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또 순이익도 2조 9천억 정도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예측치만큼 실적이 늘어날지는 봐야 돼요. 그러나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계속 인하했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렸을 것 같고 네. 또 충분하게 많이 하락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포스코라는 종목군들은 이제 뭐 주가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적이 이제 하반기에 또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래도 배당이 지금보다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경기 민감주로서 좀 답답하긴 한데 네. 일단은 여기서 뭐 이제 포스코는 경기 민감주로서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경기가 살아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바닥이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실적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로 인하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이제 포스코의 어떤 이제 배당을 보고 한번 주목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더 소개해 네, 주세요. 한 종목만 더 볼까요? 네. 자, 현대자동차도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현대차, 네. 우리나라 뭐 간판 주식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간판 주식 말고 중성주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간판 주식 그러니까 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간판 주식들은 그만큼 네.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현대차의 실적 추이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커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차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날 거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 추이가 이미 형성되고 있는 상태고 주가도 이런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완만하게 좀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뭐 예상 배당률도 한 0.7% 정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중간에 뭐 출렁거리는 과정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대차는 뭐 기아차와 함께 이제 전기차라든가 네. 수소차 시장에서 계속해서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고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현대차한테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초고배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위에 있는 이제 상위권의 고배당을 기대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투자 수익도 또 안정성도 같이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